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고마저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몇 주간 콘도를 계속 구경시켜 드렸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콕 콘도 실제로 안 와도 별로 상관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면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해당하는 물건은 무조건 와서 사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거주형일 경우, 거주형은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홈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셔서 보시고 본인이 편안한 걸 사시면 됩니다. 근데 투자성은 그냥 돈만 되면 됩니다. 계속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투자용은 돈만 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리세일, 즉 주인이 있는 콘도는 소유권 이전 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소유권 이전 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보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리세일 부분은 시간 문제도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투자용의 90%는 분양이거나 컴플릿하고 얼마 안 된 물건이죠. 1년 이내의 물건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방콕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 매도자가 건설사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매도자가 건설사인 게 투자용은 90%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방콕에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오면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와서 실제로 이것저것 보여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현혹 잘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해지죠. 매도율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오신다고 하면 저는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2, 3일, 한 달, 6개월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성에 대해서 알아지는 건 없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저 산중턱에 그린벨트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죠. 그럼 그린벨트 사시는데 그 그린벨트 살 때 안 가고 사냐면 대부분 다 가서 보고 삽니다. 가서 보고 설명 듣고 다 사게 되죠. 왜? 가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들으면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만 50년 정도 사신 분인데 부산에 누가 아파트 좋다고 해서 아파트 보러 내려간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입지야 지도 보고 대충 알겠지만 진짜 이 아파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소개시켜줘. 부동산 중개업자 친구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게 맞나 안 맞냐 정도만 판단하게 되죠.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 정도밖에 판단하는 게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통화 상담을 일주일에 여러 번 받습니다만 대부분 지역을 콕 집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는 곳이라 해봐야 통로, 아속 좀 많이 알면 와이어리스 로드 조금 더 많이 알면 아리 요 정도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 얘기하면 거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게 한국으로 치면 논현동하고 사당 정도 빼고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입지를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판매회사의 통로가 아닌데 통로라고 해가지고 팔았다고 칩시다. 근데 차를 타고 통로 쪽을 착 지나서 보면 한 5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게 통로인 줄 알고 사는데 그게 통로가 아닌 거죠. 이 방콕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특수성이죠. 이 특수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면 뭐까지만 생각합니까? 한국에서의 경험적인 것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콘도 사신 분들 전부 다 여기 와서 사신 겁니다. 안 오고 사신 분들이 아니고 전부 오셔서 사신 겁니다. 자, 수영장 보여주고요. 헬스장 보여주면 한국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투자성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몇 개월 와서 있는다라고 해도 레드라인이 어디로 뚫리는지 옐로라인이 어디로 뚫리는지 거기서 또 여기 위치가 어딘지 아는 사람 또 거기서
그 역들 중에서 투자성이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시는 분들 없죠. 여러분들이 오래 있는다고 해서 알아지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다는 여러 번 와서 사시는 분들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과정적인 문제입니다. 돈 가지고 여기 오셔서 살 수 있으면 좀 오래 있으면서 사도 돼요. 근데 돈 여기 뭐 어떻게 뭐 빼돌려 가지고 오셔도 여기서 못 삽니다. 비거주자 외국인이 콘도를 사실 때는 반드시 해외에 있는 자기 명의에서 태국으로 달러를 송금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는 상담을 안 받으신 분들이 갑자기 태국 방콕에 오셔가지고 콘도 좀 보여달라고 하면 상담은 해드리되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한 달 여행 겸 오셨는데 오늘 공항에 떨어졌는데 내일 콘도 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지도 않고요. 상담도 전화밖에 안 해드립니다.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왜? 한 달이나 남았는데 계약 안 되잖아요. 그분은 계약 안 됩니다. 그냥 서로 간의 시간 낭비죠. 그래서 제가 만나지 않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이 태국에서 와서 하시는 거는 이 세 가지 과정이죠. 부킹, 그 다음에 계약금이죠. 다운 페이먼트 넣고, 그 다음에 잔금 넣고 하는 것 중에서 부킹하러 오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실제로 태국에 꼭 와야 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SPA가 나오고 나면 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어야 나중에 월세도 받고 하겠죠. 그래서 통장 만들러 오셔야 되고요. 또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나면 서류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등기 권리증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수령을 해 가셔야 됩니다. 물론 건설사 같은 경우는 안 와도 잔금을 보내게 되면 서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류가 나오게 되면 이 서류를 저희들이 보관은 해드립니다. 제가 보관은 해드리는데 배달 사고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오셔야 되고요. 또 오셔서 등록해야 되는 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늦게 등록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바쁘시면 나중에라도 오셔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한 번은 또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아까 말했던 집주인이 따로 있을 때 리세일 할 때가 다릅니다. 리세일 할 때는 건설사가 아니기 때문에 에이전트하고 그 매도자죠. 매도자분하고 같이 등기소에 가서 처리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리세일 할 때는 직접 오셔야 됩니다. 근데 리세일 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3번을 오십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까지. 그렇게 하려면 뭐 오래 있으셔야 되겠죠. 뭐 최소한 15일 이상 있으실 것 같으면 잔금 보내시고 바로 오셔서 넉넉히 잡으면 한 달 정도 있으시면 그 기간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그거나 4박 5일로 2-3번 오는 거나 비용은 거의 뭐 같겠죠. 그래서 한 번 오실 때 부부끼리 한번 오시면 코로나 이전에도 비행기값 100만 원에 뭐 4박 5일 하면 호텔비 한 40만 원 싸게 해서 잡는다고 치더라도 뭐 체류비까지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럼 3번 하면 600만 원 들죠. 요즘 30스퀘어미터 인테리어 하는데 돈 1000만 원 이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냥 차라리 인테리어 비용 쓰시는 게 더 낫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뭐냐면 주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3가지를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가격 체크가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역에서 분양을 하는 평균 가격보다 낮아야 됩니다. 지역의 가격이 아니라 지역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평균보다 낮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태국은 진짜 신기해서 같은 지역 안에 25만짜리도 있고요. 35만짜리가 분양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15만짜리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만짜리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콘도 좋아도 5년 안에 판다 보면 여러분들 때 가격 안 오릅니다. 자, 그리고 15만짜리도 만약에 여기 분양되고 있는 지역 평균가가 12만이라면 15만짜리 사도 당연히 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태국은 1층 101호부터 50층 5010호까지 있다라고 치면 전부 가격이 다릅니다. 한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5층부터 산다라고 하면 그 가격을 일일이 비교를 해서 이게 합당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케팅 방법에 따라서 변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 코트하고 내국인 코트가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모수들을 전부 다 확인해서 이 가격이 합당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되지만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있는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죠. 두 번째, 입지를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가 하약 라브라우 역을 얘기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하약 라브라우 역은 여러분들이 아속보다 훨씬 모릅니다. 자, 그런데 아직 개통도 안 된, 앞으로 개통이 되려고 하는 사판마이 역을 여러분들한테 말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더 모르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라인 중에서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투자상도 굉장히 좋은 데다가 가격도 굉장히 현재는 저렴하다고 합시다. 그래서 모든 측면을 다 고려를 해서 어떤 콘도를 봤는데 그 콘도가 정확하게 이것들이 개통될 때 컴플릿이 되면서도 가격도 낮고 투자성도 굉장히 좋고 시설도 좋고 다 좋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면 여러분들이 동네를 모르기 때문에 거의 안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계속 있는다고 해봐야 입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야 이 업을 계속 하니까 맨날 그것만 연구하러 다니지만 여기에 오신 분들, 특히 뭐 관광을 오시거나 뭐 놀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지도 보고 그냥 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정도밖에는 모르는 거죠. 가보고 분위기가 어떤지 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성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실질적인 모습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시설입니다. 시설은 여러분들한테 하나 콘도만 딱 보여주면 그 콘도만 딱 본다면 다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와서 뭐 꼭대기 올라가서 조망 보고 수영장 보면 다 혹하죠, 실제. 근데 이게 진짜 이 지역에서 좀 시설이 좋은 건지 여러분들 비교를 거의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격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시설이 되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은 전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저야 계속 꾸준히 보니까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마다 사야 되는 면적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면적을 사야 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오래 있는다라고 해서 어차피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뭐 한국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은 거죠. 네 번째 문제, 쇼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모델하우스 문제인데 태국은 모델하우스에 유닛별로 모델하우스를 전부 다 안 만들어 놓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리듬 에까마이 이스테이트죠. 제가 에까마이에서 가장 추천하는 콘도입니다만 이 콘도는 81스퀘어미터죠. 요거밖에는 모델하우스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7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시고서 보시고 사시면 좋죠. 예. 그런데 40스퀘어 사시는 분들은 오셔서 도면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저랑 도면 보고 높이 맞춰서 층수 맞춰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갖고 태국에서 뭐 제일 큰 건설사 중에 하나인데도 진짜로 있나 안 있나 그 보러 오시는 거죠. 그냥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부 다 오셔서 하는 게 앞에도 얘기했듯이 부킹 서류에 현장에 오셔서 직접 사인하는 것밖에는 없죠. 한국에서 스캔해서 사인해서 보내주는 것과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SS 콤빗 36처럼 실제 분양할 때 이미지랑 완성도의 이미지가 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는 건설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저처럼 올해 모든 건설사 상품을 다 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시설의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어느 정도 이 건설사가 구현해내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결국은 제가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분양은 와봐야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컴플릿이 막 되어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양이 더 좋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블로그에 드렸지만 분양은 고를 수가 있는데 이건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그 최선의 선택을 할 때 남아있는 것 중에서 추천해서 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거기서 고르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미지나 영상으로 찍어서 드리는 거나 직접 와서 보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투자용은 와서 수영장 와 좋다 뭐가 와 좋다 이게 그냥 현장의 현혹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사실 집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게 돈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른 거에 우와 해버리면 솔직히 에이전트들은 그걸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합니다.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편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는 훨씬 편하게 되겠죠. 자, 결국은 제가 찝어주는 거 결국은 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에서부터 상담을 저하고 계속 오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 한두 번 오시고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와가지고 뭐 보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서 콘도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한국도 아니고요. 외국이거든요. 한국도 한 번 오고 두 번 와서 산다는 사람 중에서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보고 남편 내일 데리고 오면 모르겠지만 외국이라서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객이 아닙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중요해서 오늘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비용이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도 코로나 때문에 태국이 입국 금지가 돼 있다가 최근에 관광을 재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장기로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백신 나와서 입국 금지가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상의 문제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증명을 하고 와야 될 거고요. 그다음 보험도 들고 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행기 편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 상황이 갑자기 비행기 편수로 확 늘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도 비싸게 되고요. 또 여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특정 국가부터 풀리기 시작을 하면 태국이나 뭐 베트남 같이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관광국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월등하게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체류할 때 호텔비는 좀 싸질 수 있겠지만 나머지 준비해야 되는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제가 블로그에 한번 올렸습니다만 전자제품이라든지 가구 패키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한 40% 정도 인테리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굉장히 이점이 많죠. 근데 나중에 오게 되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이 태국이 이제 조정기였습니다. 그 전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조정기다가 11월 달부터 급등을 하다가 2월 달 돼서 코로나를 맞고 주춤해진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원래 올해 나와야 될 준비했던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프로젝트가 10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건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 말부터 한 2023년도 최대 4년도까지는 거의 공급 절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급이 여러분들이 입국 금지가 풀리는데 맞춰서 외국인 쿼터를 팔아야 돈이 좀 많이 되거든요. 가격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안 푸는 건데 만약에 나중에 풀게 되면 한꺼번에 풀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물량이 많아집니다. 방콕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하게 되겠죠. 잠복되어 있는 중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곳에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머지 물건값도 예전처럼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한 5, 6억짜리 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한 2억짜리에서 2억 5천짜리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뭐 2억 이하의 거 사시는 분들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대가 좀 낮으신 분들은 기다리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드리는 것 뿐이고요. 오시면 저야 좋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은 계속 확진자가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숨어있는 확진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방콕에서 고마제시였습니다.